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 252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 투자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고로 1번 있죠. 투자의 장점만 집중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번. 자, 일단 장점은 필요한 거 체크하겠습니다. 1번, 지렛대 효과 밑줄 하시고요. 2번요, 절세 효과 밑줄. 땡땡 밑줄 아닙니다. 감가상각비와 대출이자 밑줄.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요, 감가상각비하고 대출이자, 금융이자 얘는요, 요거만큼 자 결국 절세, 세금이 절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를 가진다. 이때는 주로 개인보다는 법인이 있죠. 법인 회사급이라면 감가상각비와 대출이자는요, 결국 그만큼 절세가 돼요. 공제받습니다. 3번요. 투자를 하게 되면 3번도 제목 밑줄. 구매력 보호 기능, 즉 인플레이션 해치, 인플레이션에 아주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다음에 5번 있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 밑줄. 앞에서 설명드렸죠. 둘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4개 목차를 기억하시되,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1번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53페이지. 자, 3번 목차 있죠.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효과는 첫 줄. 지렛대 효과란 첫 줄 밑줄 하세요. 타인 자본, 괄호, 부채를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괄호,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밑줄. 자, 요 개념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그대로 설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노트.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불러요. 레버리지 효과이다. 그러면 부동산은 몇 억씩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고가입니다. 자,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예비 없이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은행에 대출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금융부채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차입금이죠. 이 차입금을 활용해서 이에 따른 산철의 효과. 얘가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이때 지렛대 종류가 크게 3가지인데, 3가지.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교재 보시면요, 교재. 교재 보게 되면, 자, 맨 밑에 포인트 있죠. 지렛대의 종류. 자, 항목 3개 있죠. 첫 번째가 정의 지렛대, 두 번째가 부의 지렛대, 세 번째가 영의 지렛대 또는 중립적 지렛대입니다. 이 3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정의 지렛대 있죠. 땡땡. 요거 전부 다 밑줄 하세요. 정의 지렛대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다음에 총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정의 지렛대, 다음에 부의 지렛대, 다음에 중립적 지렛대,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렛대. 그럼 지렛대는요, 아주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힘은 조금만 주면 되거든요. 얘가 지렛대잖아요. 이때 요 약간의 힘을 준다가 바로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총 1억을 투자를 1억. 5천만 원 내 돈 투자하고요. 나머지 5천 원 은행에 빌렸대요. 그럼 차입금이 얼마? 5천만 원입니다. 요즘 은행이자가 한 4, 5% 되죠. 편하게 5% 잡을게요. 5%. 은행이자 5%로 대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5천 빌리고 내 돈 5천 합쳐가 1억이잖아요. 얘를 잘 굴려가지고 1년 동안에 무려 수익을 30% 냈네. 대박이죠. 그러면 은행에 5% 이자 빌 갚아주고도 크게 많이 먹었습니다. 얘가 뭐죠? 정해지리. 얘가 바로 정해지리. 거꾸로. 자, 은행에 5%로 이렇게 빌렸는데, 합체가 1억 갖고 운영을 했는데, 이거 갖고 주식을 사고 팔고 했더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익은 냈는데, 1년 동안에 3%밖에 못 내, 수익률이. 3% 내게 되면 은행 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손해봤잖아요. 얘가 바로 부배 지렛대. 얘를 가르쳐. 일반적으로 지렛대는 뭘 가르치지? 얘를 가르치지. 정의 지렛대.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정의 지렛대. 그래서 이제 교재 밑줄 긋듯이 단어 3개. 자, 여러분 강의 토픽에는 첫 번째가 네모되어 있죠. 중요하니까 서면서 이미 답은 나왔지만요. 이 네모가 뭐지? 바로 지분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총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다. 이런 흐름이면, 자, 이 가장 큰 경우가 바로 정의 지렛대. 부가 바뀌어요. 가장 작고, 또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되면, 자, 지분수익이 가장 작은 경우는 손해를 봤다. 부의 지렛대입니다. 근데 세 가지가 똑같아. 다 똑같아. 똑같으면요, 지렛대가 없다는 겁니다. 영의 지렛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이자가 현실하고 안 맞겠지만, 예를 들면, 자, 은행의 대출 이자가 10%다. 10%. 근데 이때 수익률은요, 20%다. 은행에 빌려도 10%면 잘 빌린 거죠. 그럼 내 알짜 수익은 더 크게 많이 먹었잖아. 이때는 이제 35% 먹었네. 그러니까 병식이요, 저당 수익이 가장 작고, 다음에 총 수익이 크고, 은행에 갚아주고 내가 더 크게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이럴 때가 정해지랬대. 거꾸로, 은행 이자가 30%라. 그럴 리가 없겠지만 30%다. 그런데 총 수익은, 자,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알짜 수익은 가장 작아지겠네요. 5%밖에 안 돼. 이러면 거꾸로 얘가 높잖아요. 이럴 때는 손해봤다. 부의 지렛대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 네모 해놓고, 자, 쓰면서 강조하는 얘가요, 특히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래서 여기서 지렛대만 나왔다면요, 이 지분 수익 계산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얘는 A급입니다. 계산 문제. 자, 그래서 강의에서 밑에 보니까 박스 있죠, 박스. 공식. 자, 지분 수익 공식. 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단어 4개. 분모가 지분 투자기고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앞에 단어 3개. 자, 전체 순수익에서 이사비용 빼자. 만약 가격 상승 자료가 주어진다면 가격 상승은 더하자. 이 공식은 항상 A급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면요,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문제 가능한 푸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저는요, 계산 문제가 너무 약해요. 그런 분들은요, 계산 문제에 약하다는 분들은 나이를 떠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이 공식을 모르거든. 모르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계산 공식은 어떻게 하죠? 얘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암기.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게 되면요. 학교를 떠나서 공법 시간에 암기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민부도 마찬가지고 양도도 많고요. 그래서 자, 특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암기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걸 위해서 제가 미리 조언을 드리겠는데 암기.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예를 들면요. 요 숫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65. 얘가 뭐냐면요. 65. 여러분들 김연아 아시죠? 예. 옛날에 과거에 그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레전드 전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 얘가 바로 김연아의 숫자입니다. 김연아의 65. 환상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김연아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마디로 무명했었습니다. 그런 어린 애가 어떻게 유명한 세계 스타로 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김연아 선수가 무명일 때, 아주 어렸을 적에 이제 피기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연습하다가 엎어져요. 엉덩이만 찍어버립니다. 네. 그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김연아가 연습하다가 무명의 시절에 연습하다가 엎어졌다 실수했어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무조건 그 자세를요 65번 반복합니다. 65번 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예. 얘가 뭡니까? 반복.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민계공 과목은요 암기가 안 돼. 얘만 돌려보세요. 65번 필요가 없습니다. 암기는요 어떤 지름길도 없습니다. 반복을 자주 하시면 암기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공식도요 암기만 되었다면 계산 문제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과목 공부하더라도 암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이것만 돌리시고 이만큼 반복은 아니지만요 반복하시면 모든 게 극복이 돼버리거든요. 무조건 암기는요 반복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공식 보시면서 어떻게 암기 하시지 마시고 반복하면 다 극복이 돼요.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단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자, 문제. 그럼 이제 아래 보니까 예제 있죠, 예제. 자, 예제 보시면요. 얘가 맨 끝에 보니까 기출문제죠. 언제? 오래된 9회 때. 가장 기출문제입니다. 예제 풀어봅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그냥 풀게 되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가능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얼마를 투자했죠? 1억. 1억을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가 생긴다?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긴대요. 이러면 분석이 수월해지거든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요. 4천만 원은 지분, 내 돈이죠. 내 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은행에 이자를 10%를 빌려서 투자했대요. 분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1억 중에서 내 돈, 지분이 얼마? 4천입니까? 그럼 은행이 빌린 건 저당이지. 저당이 얼마? 6천만 원. 이때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0%. 바로 함산한대요. 네, 10% 6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분석 끝. 그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네 개만 찾아서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찾아봅니다. 내 돈, 지분 투자액은 얼마? 예? 자, 찾으시면 4천. 자, 순수익 얼마? 2천. 예. 이자가 얼마? 600. 가격 상승 자료가 없잖아요. 없으면 생략 또는 연결. 있으면
넣어주면 되고.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4천만 원, 분자가 600 빼니까 얼마? 1400. 1400. 그럼 1400 나누기 4천 하면 되겠네. 4, 32, 4, 5, 20. 정답 0.35. 35%. 계산 문제는요, 공식만 암기되어 버리면 문제 분석해버리고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나의 요 사례 보니까 은행에서 이만큼 빌렸어요. 이제 다 갚아주고 나의 알짜 수익은 몇 프로 먹었다? 35% 먹었잖아요. 은행에서 잘 빌린 겁니까? 못 빌린 겁니까? 잘 빌렸지. 다시 반복합니다. 은행 이자가 몇 프로? 10%. 그러면 1억에서 1년 동안에 2천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률 몇 프로? 1억에 2천만 원. 20%. 20%. 그럼 보세요. 얘가 뭐 10%가 뭐지, 요거? 저당 수익률 10%. 맞죠? 다음에 1억에 2천 수익 생기니까 총 수익 몇 프로? 20%. 그러면 은행이자 다 갚아주고도 나의 알짜 수익은, 지분 수익은 35%잖아. 몇 프로? 35%. 잘 빌렸다, 못 빌렸다? 잘 빌렸지. 얘가 뭡니까? 정해지랬대. 정해지랬답니다. 다시 이 문제 보시면서요. 이자가 몇 프로예요? 10%죠, 10%. 예? 그러면 얘가 아니고, 그러면 여백에다가 if. 만약 이자율이 10%가 아니고 땡땡 30%래. 30%. 그러면 이제 답은 달라지겠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뭔 방법이지? 얘가 10%가 아니고 몇 프로 했습니까? 30%. 30%. 그러면 3, 6, 2, 18. 네? 은행 이자가 얼마 됩니까? 1,800이죠. 3, 6, 2, 18. 1,800만 원. 이자가 1,800만 원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바꿔볼까요? 4,000원 그대로. 수익도 그대로. 이자만 달라지겠네. 이자가 얼마? 1,800. 네? 그러면 4,000이 되고 요 빼니까 얼마가 된다? 200. 그럼 200 나누기 4,000 하게 되면요. 이때는요. 얼마가 나오느냐? 0.05, 즉 5%입니다. 5%. 내가 묻는 알짜 수익이 5%밖에 안 돼. 은행에서 잘 빌렸다, 못 빌렸다? 못 빌렸죠. 그러면 은행에다가 몇 프로입니까? 30%. 이거. 30%. 그런데 총 수익은 몇 프로지? 20%지. 이렇게 은행에 다 갚아주니까 내 먹거리가 없잖아. 지분 수익이 몇 프로 됐지? 5%지. 손해봤죠. 얘가 뭡니까? 부의지랬대. 배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은요, 계산을 풀게 되면 계산 문제 때문에 이해가 되거든요. 정해질 때, 부의질 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레도가에서 특히 지분 수익률, 요 계산 문제만 나왔다면 가능한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지렛대효과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다음에 기본서는요. 기본서는 255페이지. 255페이지. 네모 2번. 투자의 위험. 지금부터 뭐죠? 자, 의의는 끝이 났고 지금부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위험과 수익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 위험이 우리 교재 255페이지인데 얘는요 전반적으로 쉬워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책을 보고 정리하기 책을 봅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목차 2번 보시면, 자, 위험의 종류가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지금부터 5개 단어,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1번, 사업상 위험 첫 자, 사 동그라미. 2번요, 금융적 위험, 금 동그라미. 3번, 법률적 위험, 법 동그라미. 4번, 인플레 위험, 인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 유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사금, 법, 인, 유. 빠르게 사금, 법인, 유. 무슨 법인? 사금, 법인, 유. 사금, 법인이 이때 사금, 법인, 유 5가지입니다. 사금, 법인, 유. 하나씩 봐요. 1번, 사업상 위험은요, 말 그대로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생기는 위험이래요. 사업에서 생기는 위험이래요. 그래서 다시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번. 3가지요. 지금부터 3가지인데요. 다시 첫 자만 동그라미. 기역번, 시장 위험, 시 동그라미. 니은번, 운영 위험, 운 동그라미. 디귿번, 위치적 위험, 위 동그라미. 합치니까 어떻게 된다? 시, 운, 위. 자, 시, 운, 위를 빨리 읽으면요. 시운이. 문제가 쉽니, 안 쉽니? 문제가 쉬우니, 안 쉬우니? 안게 되겠죠? 문제가 쉬우니, 안 쉬우니? 쉬우니 3가지입니다. 하나씩 봐요. 시장이면 제목 그대로 시장이 좋다, 나쁘다. 요즘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요. 바로 시장상입니다. 시장입니다. 두 번째, 운영 위험은요, 운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2개만 밑줄할래요. 근로자의 파업 밑줄, 영업 경비 변동 밑줄,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상 위험입니다. 운영을 잘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래요. 다음에 3번째, 위치 위험은요, 자, 위치를 선택을 잘 못해서 아주 나쁜 위치에다가 짓게 되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이상 3가지의 시운이 3가지가 뭘 가리킨다? 사업상 위험입니다.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은요, 밑줄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지게 되고, 그럴수록 원금과 이자에 대한 원리금, 채무 불행사는 높아지면 밑줄. 얘가 바로 금융적 위험입니다. 은행에 빌렸는데 원리금을 못 갚아요. 한 줄 내려갑니다. 3번째 줄. 그러나 또 밑줄 하세요. 부채가 없어. 부채가 없으면요, 전부 내 돈이죠. 전부 100% 내 돈,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금융적 위험은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3번, 법률적 위험은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 법적 환경이 바뀌는 만큼 손해를 보더라. 예컨대, 자, 기역번, 니은번, 감가상각 방법이 바뀐다라든지, 세제가 바뀌더라. 법적 위험이 되고요. 4번요, 인플레 위험은요, 인플레가 뭐라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 젖줄, 인플레는요, 자, 인플레가 발생하는 만큼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생기는 위험인데, 따라서 밑줄 하세요. 대출자는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이자보다 인플레가 반영되는 변동이자를 선호 밑줄.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은요, 변동금리, 변동이자를 선호합니다. 다음에 5번. 유동성 위험은요, 첫 줄 그대로 밑줄 하세요.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현금할 때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밑줄. 부동산은 몇 원씩 하잖아. 금방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팝니까? 급하게 팔리면 금매 가격. 요즘은요, 금매도 안 팔리겠지. 더 빨리 팔리면 급금매. 그러면 팔리잖아요. 얘가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종류 5가지, 사금, 법, 인유 5가지는 어려운 문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 2번 투자의 위험과 수익인데, 먼저 1번 위험은요, 교재 설명드렸고 땡땡 네모 5개 안겠죠. 어떻게? 사금, 법, 인유. 사금, 법, 인유 5가지입니다. 자, 가로 2번이 있죠. 수익률. 자, 수익률은요, 강의 노트 보시면 1번 기대 수익률, 2번 요구 수익률, 3번 실현 수익률,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요.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를 다 마쳐야지 오늘 진도가 끝이 나는데 근데 이 파트는 야간반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거만큼 또 진도가 딜레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얘는요. 뭐 5분, 10분 갖고 설명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요.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